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했지만 양측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y trifled with us today. We blew them awa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분쟁 종식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7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나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82개국의 우려가 담긴 공동 성명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오늘 미국에서 집사기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미국과 이란 군대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해협을 통과하던 미국 군함 세척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미군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볍게 봤고 나는 그걸 사소한 장난 정도로 봅니다. 휴전이 없을 때가 되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란은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미국 구축함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아무런 도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공격자들을 제거했으며 미사일, 드론 발사기지, 쥐희 통제시설, 정보감시 정찰 거점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 군사시설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이번 충돌을 먼저 시작했다며 미 중부사령부가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2척을 공격하고 해협 내 섬 중의 하나인 캐슘 섬의 민간 지역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중부사령부는 미군 자산이 피격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과 드론 석 대를 방공망으로 요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한 이란은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에 3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5일 이란이 상선 공격 외에도 미군을 10차례 이상 공격했다고 확인하면서도 해당 공격들이 대규모 전투 재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 종식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8일 VOA 관련 질의에 선교사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부당 구금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법적 자격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없이 그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며 체포 시점부터 구금 기간까지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권리를 명백히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62세의 김정욱 씨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다 성경을 소지한 채 북한에 입국한 뒤 2013년 체포됐습니다. 72세의 김국기 씨는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다
2014년 10월 간첩 및 종교 선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70세의 최춘기 씨는 2014년 12월 탈북민에게 종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던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2015년 북한 중앙재판소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생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사이버 범죄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 정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과 사법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이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많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미국 시민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 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국제사회의 그릇된 대조선 인식을 확산해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이버 문제를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불순한 기도에 대해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이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8,100만 달러 탈취, 2017년 150여 개국에 피해를 입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지목해왔습니다. 앞서 캐서린 서튼 미 전 정부 사이버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스 자료를 인용해 북한 해커들이 지난 한 해에만 2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자주포를 연내 남북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이번 발표가 군사적 능력 면에서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며 대남 선전, 압박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주장한 사거리 60km의 신형 자주포가 실질적인 능력 변화를 의미하는지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량이나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다른 선택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거리 6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km 사거리에 새 자주포를 내놓는 이번 변화는 실질적인 능력의 큰 변화가 아닙니다.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기도 그 정도 사거리에 근접하며 이미 수백 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가 휴전선으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번 신형 자주포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군사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새로운 위협이라기보다는 서울 등 한국의 대도시를 겨냥한 위협 및 선전 선동을 위한 전술적 보석이 깔린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new threat that its primary target. 이 새로운 위협의 주요 표적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방이 아닌 후방 30에서 50km에 위치한 한국군 병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라면 이는 군사 목표 위협보다 서울 지역에 대한 도시 위협 성격이 더 강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곡사포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 전장에서 사거리와 정확도 부족을 경험한 뒤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아 이번 신형포를 개발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82개국과 유럽연합 EU가 유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 성명에 참여를 했네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82개국과 유럽연합은 7일 속개된 NPT 평가회의 제2원회 회의에서 프랑스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공동 성명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런 활동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또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물질 생산 활동에 대한 우려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공동성명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북한 내 핵 분열성 물질 생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핵 능력 증강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이 북한의 지속적이고 무책임하며 불안정을 조성하는 이 핵수사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네, 공동성명은 북한이 NPT 체제 아래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 체제로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도 언급됐다고요. 맞습니다. 공동성명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와 또 외교적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7일 회의에서는 한국 대표도 발언을 했는데 김상진 차석대사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김상진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핵 문제가 NPT 체제의 신뢰성과 온전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평가회의 결과 문서에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북한의 NPT 탈퇴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박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북한이 NPT 제10조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쳐 탈퇴했고 핵 보유국 지위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하려는 불성실한 시도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NPT 체제로부터 혜택을 입은 유일한 사례임에도 이후 탈퇴를 선언했고 자신의 의무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거네요. 네네네. 김차석 대사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기여하려 한다면
국제사회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NPT 체제로 복귀해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이날 북한 문제 별도의 언급이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지난 1일에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NPT 체제에 전념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중대한 우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NPT 평가 회의 어떤 회의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NPT 평가 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5년마다 여는 국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개막 이후 일반 토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조 연설을 해서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핵 구축과 핵 비확산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PT 평가 회의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8일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바티칸에서의 교황 접견을 포함한 이틀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과 멜로니 총리는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역 안보 과제와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서양 횡단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타야니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주요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해상 보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 수로에 대한 그들의 통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란이 국제 수로에 대한 통제를 정상화하려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야니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미국 역시 유럽과 이탈리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ribadito l'importanza dell'unità dell'Occidente, delle relazioni transatlantiche che per noi 저는 서방의 단결과 대서양 양안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저는 중동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대화를 장려합니다. 저는 지뢰 제거와 항행의 자유 보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휴전이 이뤄지면 이탈리아가 해군을 파견해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7일 교황 레오 14세와 만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강요가 교황을 만난 것은 거의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양측이 우호적인 양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7일 서울에서 안보정책 협의를 열고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사무차관, 카노고지 방위 심의관과 함께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행동계획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되는 협의체입니다. 양측은 최근 양국 간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 한일 셔틀 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 국방 당국 간 교류와 협력 흐름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국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한은 11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박일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의 공식 방한 이후 11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튀르크 최고대표는 13일 조연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와 인권 관련 시민단체, 탈북민 등을 만납니다. 이어 14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2026년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한국 방문에 앞서 10일과 11일에 몽골을 방문하고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일본으로 이동해 15일부터 일본 정부 관계자와 만나고 고위급 유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침투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정교해지자 실리콘밸리의 대형 법무법인 윌슨 손신이는 7일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경고문을 배포했습니다. 윌슨 손신이는 애플과 구글 등 미국 대표 IT 기업들의 기업 공개를 자문한 실리콘밸리 대표 로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의 정교해진 원격 취업, 사이버 침투 수법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에 직접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윌슨 손신이는 북한 관련 조직들의 활동이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의 채용과 인사, 보안, 재무 시스템 전반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펌은 특히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용 위조, 원격 근무 구조 악용, 미국 내 공범을 통한 노트북 농장 운영, 기업 내부 데이터 탈취,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을 핵심 수법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일부 조직은 정상 직원처럼 수개월 동안 근무하며 내부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을 외부로 빼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윌슨 손신이는 특히 이 문제가 단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인사 채용, 원격 근무 관리, 급여 지급, 대북 제재 준수, 데이터 보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8일 배럴당 $100 선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주가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거래자와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될지 예의주시하는 한편 예상을 웃도는 4월 고용 지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4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1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8일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고용지표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실업률은 4.3%로 변동이 없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 500 선물은 약 0.6%, 나스닥 100 선물은 약 0.9% 올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248포인트, 0.5% 상승했습니다. 해외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한국 코스피는 이번 주 거의 14%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교전을 벌인 다음 날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가운데 유가는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에서 집사기입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물론이고요.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집 구매 절차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집을 산다는 것, 단순히 뭐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은행과 또 장기 금융 계약을 맺는 그런 과정에 가깝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죠. 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냐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현금으로 한 번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 모기지, 즉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은행이 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구매자는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 상환하는 구조인데요. 보통 미국인들은 15년에서 한 30년에 걸쳐서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습니다. 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행에서는 연봉, 신용점수, 현재 빚이 얼마가 있는지 그 규모, 그리고 계약금, 다운페이먼트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신용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제때 갚아온 기록이 이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천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건데요. 같은 사람이라도 은행마다 금리와 조건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보지 말고 한 최소 두세 곳 이상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모기지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전 승인을 받아두면 실제로 집을 찾을 때 예산 범위가 좀 명확해지고 판매자에게도 진지한 구매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줄 수가 있어서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낮은 계약금과 모기지를 내고 집을 살 기회를 얻는데요. 일반적으로 집값의 20%를 그 계약금 다운페이로 내야 되지만 이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계약금을 3.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는 저소득층이나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산과 대출 사전 승인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찾아봐야겠죠. 네. 미국에서는 여러 부동산 전문 업체나 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매물을 검색하거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데요. 구매자와 판매자는 대체로 이 중개인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개인 고용 비용은 대부분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또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을 고를 때는요. 매년 내야 되는 그 재산세 수준까지 함께 따져봐야 됩니다. 재산세는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가 있어서 집값이 비슷해도 그 월 부담금이 수백 달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가격 제한, 즉 오퍼를 넣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물에 적힌 가격 그대로 사기보다 협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가격보다 낮게 제한하거나 수리비 부담을 조건으로 걸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퍼를 넣는 복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제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판매자와 가격이나 수리 조건 등을 조율한 뒤에는 홈 인스펙션이라는 걸 합니다. 주택 검사를 하는 건데요. 공인된 검사관이 지붕 상태, 배관은 어떤지, 전기 시설, 곰팡이나 해충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비용은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면 가격을 다시 협상하거나 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클로징인데요. 집 보험에 가입하고 대출 서류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에 잔금을 송금하면 비로소 집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집 구매가 완료되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매물 탐색부터 최종 계약 완료까지 평균 한 10주에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네. 집 구매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또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2025년 미국의 첫 주택 구매자 중간 연령 40세고요. 전체 구매자 중간 연령 59세입니다. 역대 미국의 주택 구매 연령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네. 10년 전보다 첫 구매자와 전체 구매자 평균 연령이 9년에서 15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택 구매 알아봤습니다.
자, VOA 한국어 방송 1부 여기서 정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훈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했지만 양측 간 휴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y trifled with us today. We blew them away.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미국과 이란 군대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해협을 통과하던 미군 군함 3척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미군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볍게 봤고 나는 그걸 사소한 장난 정도로 봅니다. 휴전이 없을 때가 되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란은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미국 구축함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아무런 도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공격자들을 제거했으며 미사일과 드론 발사기지, 지휘 통제시설, 정보감시 정찰 거점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 군사시설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이번 충돌을 먼저 시작했다며 미 중부사령부가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2척을 공격하고 해협 내 섬 중의 하나인 캐슘 섬의 민간 지역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중부사령부는 미국 자산이 피격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과 드론 석 대를 방공망으로 요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해 이란은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에 3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비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8일 VOA의 관련 질의에 선교사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부당 구금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법적 자격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없이 그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며 체포 시점부터 구금 기간까지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권리를 명백히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62세의 김정욱 씨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다 성경을 소지한 채 북한에 입국한 뒤 2013년 체포됐습니다. 72세의 김국기 씨는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다 2014년 10월 간첩 및 종교 선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70세의 최춘길 씨는 2014년 12월 탈북민에게 종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던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2015년 북한 중앙재판소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생사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사이버 범죄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 정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 기관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과 사법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이 이 전력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많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미국 시민을 방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정부 기관들과 어용 언론기관, 모략 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국제사회의 그릇된 대조선 인식을 확산해 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이버 문제를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불순한 기도에 대해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이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8,100만 달러 탈취, 2017년 150여 개국의 피해를 입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자주포를 연내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이번 발표가 군사적 능력 면에서 크게 새로운 것이 아니며 대남 선전, 압박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주장한 사거리 60km의 신형 자주포가 실질적인 능력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량이나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다른 선택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거리 6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km 사거리에 새 자주포를 내놓는 이번 변화는 실질적인 능력의 큰 변화가 아닙니다.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기도 그 정도 사거리에 근접하며 이미 수백 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가 휴전선으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번 신형 자주포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군사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새로운 위협이라기보다는 서울 등 한국의 대도시를 겨냥한 위협 및 선전 선동을 위한 전술적 보석이 깔린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new threat that its primary target. 이 새로운 위협의 주요 표적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방이 아닌 후방 30에서 50km에 위치한 한국군 병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라면 이는 군사 목표 위협보다 서울 지역에 대한 도시 위협 성격이 더 강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곡사포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 전장에서 사거리와 정확도 부족을 경험한 뒤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아 이번 신형포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was thinking of starting a vegetable garden in my backyard. Do you have any tips? Well, as a rule of thumb, you should plant your vegetables in a spot that gets at least 6 hours of sunlight each day. I didn't know you had a green thumb.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gardening? About 5 years. One of the biggest lessons is to be patient and not to overwater. As a rule of thumb, it's better to water deeply and less frequently. 제가 존에게 정원 관리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문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As a rule of thumb, rule, 규칙, 법규, thumb, 엄지손가락, 엄지의 법칙. rule of thumb. 자, 이 표현은 옛날 영국에서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막대기로 때리면 안 되는 엄지손가락 법칙이 있었던 데서 유래가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Rule of thumb. Rule of thumb, 오늘 대화에서처럼 경험에 의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험이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Generally speaking, as a general rule, typically, usually, 일반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as a rule of thumb,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o you know the secret to a successful marriage? well, there's no rule of thumb. How about David and Amy? Yes, long distance relationship. Not talking at all is a good rule of thumb. You will never fight if you don't talk.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뭔지 물었더니 일반적인 법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Do you know the secret to a successful marriage?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There's no rule of thumb.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이죠. Not talking at all is a good rule of thumb. 경험상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지요. You will never fight if you don't talk. 만약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싸우지 않겠죠. Rule of thumb.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I was thinking of starting a vegetable garden in my backyard. Do you have any tips? As a rule of thumb, you should plant your vegetables in a spot that gets at least 6 hours of sunlight each day. I didn't know you had a green thumb.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gardening? About 5 years. One of the biggest lessons is to be patient and not to overwater. As a rule of thumb, it's better to water deeply and less frequentl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s thinking of starting a vegetable garden in my backyard. 뒷마당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Do you have any tips? 조언해 줄 게 있나요? As a rule of thumb, you should plant your vegetables in a spot that gets at least 6 hours of sunlight each day. 경험상 하루에 적어도 6시간 빛이 들어오는 곳에 채소를 심어야 해요. I didn't know you had a green thumb. 당신이 원예에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As a rule of thumb, it's better to water deeply and less frequently. 경험상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자주 주는 것보다 좋아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As a rule of thumb.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 경험을 바탕으로 As a rule of thumb. As a rule of thumb으로 문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바티칸에서의 교황 접견을 포함한 이틀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과 멜로니 총리는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역 안보 과제와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서양 횡단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타야니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주요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해상 보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 수로에 대한 그들의 통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란이 국제 수로에 대한 통제를 정상화하려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야니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미국 역시 유럽과 이탈리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Ho ribadito l'importanza dell'unità dell'Occidente, delle relazioni transatlantiche che per noi 저는 sono 서방의 단결과 대서양 양안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저는 중동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대화를 장려합니다. 저는 지뢰 제거와 항행의 자유 보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휴전이 이뤄지면 이탈리아가 해군을 파견해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7일 교황 레오 14세와 만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강요가 교황을 만난 것은 거의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양측이 우호적인 양자 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7일 서울에서 안보 정책 협의를 열고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사무차관, 카노고지 방위 심의관과 함께 제14차 한일 안보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행동계획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되는 협의체입니다. 안보정책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채널로 운영됐으며 그동안 국장급 협의체 형태로 열려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 회의로 개최됐습니다. 양측은 최근 양국 간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 국방 당국 간 교류와 협력 흐름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국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한은 11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박일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의 공식 방한 이후 11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튀르크 최고대표는 13일 조현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와 인권 관련 시민단체, 탈북민 등을 만납니다. 이어 14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2026년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튀르크 최고 대표는 한국 방문에 앞서 10일과 11일엔 몽골을 방문하고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일본으로 이동해 15일부터 일본 정부 관계자와 만나고 고위급 유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침투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정교해지자 실리콘밸리의 대형 법무법인 윌슨 손신이는 7일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경고문을 배포했습니다. 윌슨 손신이는 애플과 구글 등 미국 대표 IT 기업들의 기업 공개 자문한 실리콘밸리 대표 로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의 정교해진 원격 취업, 사이버 침투 수법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에 직접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윌슨 손신이는 북한 관련 조직들의 활동이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의 채용과 인사 보완, 재무 시스템 전반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펌은 특히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원 위조, 원격 근무 구조 악용, 미국 내 공범을 통한 노트북 농장 운영, 기업 내부 데이터 탈취,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을 핵심 수법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일부 조직은 정상 직원처럼 수개월 동안 근무하며 내부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을 외부로 빼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슨 손씨는 특히 이 문제가 단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인사 채용, 원격 근무 관리, 급여 지급, 대북 제재 준수, 데이터 보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슨 손씨는 기업들에 대해 화상 면접과 영상 기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장비 배송 주소와 접속 위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최소 접근 권한의 원칙 적용, 원격 관리 프로그램 감시, 비정상적 로그인 탐지 시스템 구축, 외부 저장 장치 사용 제한 등 내부 보안 통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8일 배럴당 $100 선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주가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거래자와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될지 예의주시하는 한편 예상을 웃도는 4월 고용 지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4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1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후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8일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지표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실업률은 4.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 500 선물은 약 0.6%, 나스닥 100 선물은 약 0.9% 올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248포인트, 0.5% 상승했습니다. 해외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한국 코스피는 이번 주 거의 14%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교전을 벌인 다음 날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가운데 유가는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주중에 생방송 시작할 때가 보통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인데요. 보통 주말에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날이잖아요. 뭐 아침 겸 점심으로 뭐 먹을까 뭐 그런 생각이요? 네, 카페에서 차도 한잔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두 분 다 브런치 하고 있는 거네요. 브런치. 네, 이런 음악 들으면서 카페 같은 데서 아침이기도 하고 점심이기도 한 한 끼를 먹는 것. 자, 오늘은 미국의 브런치 문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 브런치는 브렉퍼스트와 런치를 합친 말인데
미국인들 외식 5번 중 1번은 브런치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많은 미국인이 브런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점이라고 하는데요. 아점.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브런치 체인이 저희 집 앞에 있는데 늘 꽉 차요, 자리가. 저도 자주 가는데요. 이 브런치라는 게 뭐 밥을 먹으러 간다 이게 아니라 주말에 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러 가는 편인데 이 브런치라는 문화가 이게 언제부터 이게 미국의 일상이 된 겁니까? 네, 브런치는 1895년 영국 작가 가이 베린저가 일요일만큼은 가볍고 느긋하게 먹고 얘기도 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좀 풀자 이런 내용의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이 브런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네, 브런치라는 이름이 영국에서 나왔지만 또 가이 베린저 작가도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퍼지게 만든 건 미국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1930년대에 이 뉴욕과 시카고의 호텔들이 일요일 브런치 메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요일마다 참모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브런치를 가졌고요. 또 뉴욕 상류층 사교 문화의 상징 같은 이름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내 제클린 케네디도 이 브런치 문화를 즐긴 거로 유명합니다. 네. 이게 80년 넘은 역사가 되는 건데 뉴욕 맨해튼의 정말 이 유명한 브런치 식당들은 예약하는데도 뭐 몇 개월씩 걸린다면서 대기자가 수백 명이라던데. 네, 그렇습니다. 맨해튼 소호에 있는 발타자르나 이 세들스, 또 뉴욕 할렘의 실비아 레스토랑이 가장 유명한 브런치 식당이고요. 네, 이런 음악이 있고 또 분위기 좋은 유명한 이 브런치 식당은 배우나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데요.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브런치 먹으며 얘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미국인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네, 요즘 브런치 장소는 뭐 식당이라기보다는 좀 카페처럼 꾸민 곳이 많던데요. 젊은 사람 취향에 맞춘 거죠? 네, 그렇죠. 이 브런치 식당은 미국식 다이너나 팬케이크로 유명한 이 아이합, 또 데니스 같은 오래된 체인 레스토랑에 브런치 메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요즘은 실내 장식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하고 벽면 전체가 창문으로 된 이 브런치 카페가 많이 생겨서 동네 명물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퍼스트 워치 같은 브런치 전문점은 밝고 환한 조명에 브런치만 팔고요. 오후 2시 반이면 문을 닫기도 합니다. 네. 요즘 새로운 브런치 문화가 평일에 혼자 와서 샌드위치 먹으면서도 노트북 보고 있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예전하고는 또 브런치 메뉴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메뉴가 주로 이 식빵을 구운 이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또 계란 반숙을 올린 에그 베네딕트, 계란을 으깬 이 스크램블 같은 것들도 유명하고요. 또 베이글에 크림치즈나 오믈렛, 아보카도 토스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브런치가 원래는 점심보다 가볍고 비교적 부담 없는 식사였는데 요즘은 소셜미디어 영향으로요. 이 눈으로 보기에 예쁘고 세련된 메뉴가 많아졌습니다. 네, 눈에 사진 찍어 올려야 되니까 뭐 브런치는 먼저 찍고 나중에 먹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죠. 네, 미국 MZ세대는 친구 만날 때 브런치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 브런치 식당마다 젊은이들 기호에 맞춰 건강하면서도 화려하고 독특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쁜 인테리어도 즐기고 음식 사진도 찍고 뭐 건강한 음식도 먹고 뭐 요즘 미국 젊은이들 브런치 문화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브런치 하면 이 미모사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브런치에 가볍게 미모사 한 잔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미모사는 샴페인과 오렌지 주스를 섞은 칵테일인데 색도 예쁘고 또 낮에 마셔도 부담이 적어서 브런치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료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은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는 바름레스 미모사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내면 미모사를 무제한 제공하는 문화도 이 브런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네, 지역마다 음식이 다른 것처럼 브런치 메뉴도 지역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뉴욕은 전통적인 브런치 스타일입니다. 이 베이글에 훈제 연어와 크림치즈를 넣은 베이글 앤 룩스, 또 에그 베네딕트가 대표적이고요. 캘리포니아는 좀 건강한 느낌입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유기농 샐러드, 또 비건 메뉴가 많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스타일 줄 알았어요. 저는 뉴욕 스타일. 네, 그런가 하면 남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드러운 빵에 소시지가 들어간 크림 소스를 듬뿍
부어 먹거나 옥수수죽에 볶은 새우를 넣어 먹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 네. 배고파요. 자, 이번 주말이 어머니 날인데 이런 날도 저녁 식사보다는 브런치가 인기죠. 네, 미국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아메리카 250 아주 맛있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함께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